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응원이라는 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정말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 응원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죠. 잘하고 있어. 힘내. 응원할게. 화이팅. 정말 짧은 단 몇 글자지만 누군가를 다시 살릴 수도 있고 또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꿈을 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전하는 응원의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또 종목에 대한 분석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운용형님도 빨간 넥타이 메고 오셨거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셨고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전략이 또 다른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계속해서 더욱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고요.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베로또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벙벙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양봉업자님, 오늘은 머리를 뒤로 넘기셨네요. 라고 오늘 약간 깻잎 머리 스타일 하고 왔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그리고 서당계 1년차님, 9시 정각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전정희님도 오늘 일찍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상장군 최님께서 또 1등으로 함께 해주고 계셨네요. 랄랄님 반갑습니다. 준호님, 응원이라 누굴 응원해야 하나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같이 응원하고 또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작은 소나무님의 출석 체크도 하도록 하겠고요. 오승님 그리고 도라에몽님 모두 잘 오셨습니다. 히키코모리님 지각이요라고 하셨는데 출석 체크 전에 오셨으니까 지각 아닌 걸로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 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은 일단은 FMC 이벤트가 주가의 반응 날이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3월 13일에 했었던 CPI.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FMC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과 자체는 25pp 금리 인상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 시장이 빠졌던 것 자체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올해 그래도 한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제 그런 또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예, 여기 한 차례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포괄적인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은행주들이 다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은행주들이 떨어지면서 두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이 1% 중후반 정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일어났던 FMC와 앨런 의장 발언 영향에 따라 가지고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전략 후강으로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좀 약세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승한 이유 자체가
일단 막판에 약자가 나왔으니까 미처 냉정하게 평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자체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은 결국은 5월 달에 한 차례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5.0에서 5.25 정도까지 갈 거고, 본래 이제 그게 이제 중간 수준 이제 5.1 정도 되는 거니까 본래 예상했던 5.6보다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은 많이 무리가 좀 될 거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파월장이 그렇게 좀 발언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또 한두 차례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클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또 전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시장의 장중에 좀 플러스가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안전판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예상보다 강했던 부분 자체는 이렇던 미국의 통화지 긴축 정책 완화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으로 달러가 비교적 크게 떨어졌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게 되면 무려 29원 급락했습니다. 네, 원화의 강세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29원 하루에 떨어진 거는 봤더니 작년 11월 11일 날 하루에 59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네. 당연히 이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선물시장까지 외국 투자가들이 매수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은 상대로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수급 자체는 다 좋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만이 팔았어요. 코스피도 개인만이 팔았는데, 그리고 2차전지라든가 일부 AI 관련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장 막판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근데 장중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1% 이상까지 훨씬 상승했었으니까 겨울 이제 막판에 이제 흔들림이 나오면서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오늘 유난하게 수급의 쏠림이 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도 그랬어요. 주가 자체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중심에 코스피는 그래도 반도체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함께 했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심으로 해가 수급이라든가 시세의 쏠림이 심했습니다.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예컨대 매수를 보게 되게 되면 반도체가 코스피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400만 주 샀어요. 거의 오늘 외국인 수급 삼성전자를 거의 다 샀다고 보시면 대신 하이닉스는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오늘 40만 주를 샀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를 17만 주 샀어요. 두 종목 계산해 보면 압도적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네. 이쪽에 수급이 집중이 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론을 따지면 오늘 지수는 그렇게 전략 후강으로 끝났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상승이었고요. 오늘 2차전지라든가 다른 여타 종목들 안고 갖고 있었으면 상당히 아마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지수는 아마 코스피 수기에서 20포인트 정도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코스피 같은 경우 7대3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8대2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에는 투자 심리가 오늘 그 FOMC 영향에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나요? 수급이 확실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반도체, 또 로봇이나 AI 이렇게 좀 가는 쪽으로만 지금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같이 다 빨간불을 켜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그리고 갈아타고 싶으신 종목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 계좌를 파란불로 좀 누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한번 AS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빨간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방법 찾아볼 거고요. 나만 소외되지 않게
못하게 이 수익에서 나만 좀 뒤로 물러나서 그 남들 수익 보는 거 지켜보면서 배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할 거고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딱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또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또 상황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더 좋겠죠.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말 맞춤형 해결책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과 억울함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운용형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종목도 다양하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빠르게 남겨주시면 오늘 당첨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또 봄님 오셨고 건강이님 잘 오셨습니다. 찌유공주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종목 올려주시고요. 조이님, 화양연하님 오늘 잘 오셨어요. 울강아지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진달래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땅하늘님께서 남겨주신 EM코리아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3,670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EM코리아 좀 손실도 큰 상황이고 매수하신 지도 좀 되셨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EM코리아라는 회사는 이제 기계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회사의 사업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공작 기계와 관련된 쪽 아마 주 수요처는 현대유화 쪽이니까 현대유화 쪽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또 현대유화가 엔진 사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쪽에 기계를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청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그 테마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방산 관련 쪽에 그 제품이 좀 있어요. 방산이라든가 관련 쪽에다가 또 일부 약간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설비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약간 있습니다. 5% 정도. 그래서 방산이라든가 원전 설비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회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9월 달에 아마 주가 급등했거든요. 아마 이거 아마 테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때 아마 원전이라든가 방산 관련을 움직였을 때 그런 것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결국 이제 방산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부각됐었으면 하나테크잉을 중심으로 해서 LIG 넥슨이라든가 종목들은 실적이 따라주니까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주가 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또 재무 내용이라든가 적자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해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계속 적자잖아요. 2017년도 이후에 한 번도 흑자난 적이 없습니다. 예사가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으로 예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적자잖아요. 본래 이제 기준으로 따지면 5년 연속 적자면 본래 상장 폐지되잖아요. 4년 연속 적자면 관리 종목이고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인데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놀랄 게 없는 게 규정이 완화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올해부터 그래서 네. 상장 폐지는 안 돼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 규정이 완화적인 적용이 안 됐었으면 그러게. 회사가 기계회사니까 기술 특례 적용 회사도 아닐 거고 그 정도로 안 좋은 회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상장 폐지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완화 때문에. 근데 이게 죽는 거예요. 결국은 밑 빠진 덕에 물 묻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장 폐지될 수 있는 회사들 폐지시켜버려야지 개인 돈 계속 밑 빠진 덕에 물 안 붓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걱정은 안 해야 되는데 주가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에다가 회사가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좀 비싸거든요. 1,100억인데 자본 총계가 800억짜리로 계속 적자가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로 부각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테마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예산 매출 구성을 보면 작년도 9월달 주가 움직임을 봐서는 아마 방산 아니면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약간 곁다리로 갔던 데였어요. 근데 주력이 그쪽에 실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매출 비중이 공작기계가 주력이고 또 네. 원전 발전 설비로 갔었으면 거의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산이라든가 관련적인 매출 비중이 한 40% 가까이가 되는데 근데 관련 쪽에 예사 경쟁력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청업체 약간 기술력이 떨어지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오늘 거의 신저가지 않습니까? 지금에서요. 작년 10월 달에 저가가 2,600원인데 지금 2,700원이에요. 100원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주가 못 갑니다. 이건 주가가 갈 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좀 이용해서 매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물타기 일단 자제하시고요. 3,600원을 사셨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더라도 이 가격일 것 같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3,000원 정도 연절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딱 보니까 2,900원 정도 이 정도를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시고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같이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실적의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 EM코리아의 앞으로 전망을 또 주가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불안불안합니다. 따라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 의견을 함께 드렸고 2,900원 정도 반등 시 매도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또 반겨주시고 환영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들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바이앤홀딩님도 오셨고 알베로또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채팅창 남겨주시고요. 또 이럴 때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02325-8200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찌유공주님이 남겨주신 유진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장기로 보고 싶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은데 도움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유진테크 27,850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주춤하는 듯 했는데 또 최근에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길게 가져갔을 때 유진테크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반도체 장비 종목 가지고는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증가됐다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근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장기 투자는 좀 가능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유진테크는 실적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작년도에 아마 영업이 500억 정도 났을 건데 회사가 많이 났을 때는 아마 700억 정도 좀 났으니까 작년도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실적은 선전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한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 회사거든요. 관련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300조 원 투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최근에 메모리 관련 투자 계획이 오늘 그 발표가 기사를 좀 봤는데 작년보다 생각보다 좀 증가되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근데 앞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와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투자 자체는 그 예전과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 자체는 삼성전자 본래 2019년도에 2030 전략인가요? 하여튼 시스템 반도체 그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TSMC를 추월하기 위해서 2030년도에 목표를 2030년도에 1인 목표래가 투자를 계획했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 133조 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34조 원이니까 추가적으로 하면서 170조 정도까지 늘어났고 2030년도까지. 근데 이번 발표한 것 자체가 300조 원이 2042년도거든요. 이게 12년 늘어나면서 130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없어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흥분할 거 저는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걸 10년 더 늘어나면서 170조 원이 300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진텍과 관련된 것 자체는 이제 별도로 메모리 쪽이니까, 메모리 전공정 장비 쪽이니까, 올해 투자 목표 계획 자체가 약 33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메모리 장비 쪽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안 좋지만은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하반기 때 아마 충분히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 쪽에 저는 아직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2차전 쪽이 워낙 쏠려져 있다 보니까 네. 2차전지가 조금 속도 말해 조금 쉬어야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2차전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국면 쪽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의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인테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유인테크는 이제 보시면 유인테크가 시가총 6천억이거든요. 주가가 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PR이 15.9배잖아요. 15.9배인데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5만 원대 가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지금도 상대적으로 비싸요. 근데 대표적인 장비 회사가 원익 IPS지 않습니까? 같은 종목. 원익 IPS가 대장주 성격이니까 원익 IPS를 비교해 보면 원익 IPS가 올해 실적 많이 부진하거든요.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이제 PR 기준 15.7배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평균 PR이 대형주들이 14배, 15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15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종목들, 오늘 뭐 유니셈이 주가 좀 많이 떴는데, 유니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같은 장비 회사인 GST 같은 경우는 PR이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인테크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에요. 다만, 고가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제가 보기엔 빠르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5만 원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PR 기준에서 1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디게 가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앞서 유인셈이라든가 GST라든 종목들은 올라갈 때 유인테크는 주가가 최근도 주가표를 못 떴잖아요. 25,000원대에서 상대적으로 10%도 못 올랐거든요. 이게 상당히 더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오히려 다른 종목 쪽에 하시고 이 종목은 좀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27,000원에 사셨는데 약간 수익 구간이네요. 뭐 이건 종목은 하방은 좀 지지가 됩니다. 충분히 바닥은 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게 되면 충분히 뭐 35,000원 정도까지는 주가는 좀 비싸지만은 이 종목이 좀 약간 그래도 프리미엄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35,000원 정도까지는 뭐 제가 좀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 장기로 가져가려고 해요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장기로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목표가 대응이 유효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35,000원 목표가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전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김영근님, 반도체 가나요? 라고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셨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블루스톤 김님 오셨네요. 뉴프렉스 진단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어제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리벨인데요. 네, 셀리버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10%. 13,500원에 10%요? 아,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오늘 상한가 갔는데 왜 그러게요. 상한가 갔는지 잘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체크가 되는 바로는 셀리버리가 주주총회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영향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곤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주가를 하한가까지 끌어내릴 만한 이슈인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중 10% 사셨네요. 하세요.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계속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대표적으로 셀리버리입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또 현재 적자 나가서 지금 감사 보고서 지금 제출 기간이거든요. 아직 제출되지 않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셀리버리를 주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셀리버리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오늘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보고서 이번 주에 제출하는 기간이거든요. 감사 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주총이 3월 말까지는 주총을 해야 되니까 3월 31일 날 주총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인 오늘 내일까지겠네요. 오늘까지네. 그렇죠. 네, 제출 기간이 오늘까지 만약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신 종목 갖고 계시면 내일 이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 많이 나와요. 아, 거래 정지가 네. 돼요. 이 종목이 이제 오늘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제출했는데 보시면 감사 보고서상에 뭐가 나왔냐면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감사인이 회계상에 회사에서 제출한 내용 자체가 뭔가 의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감사 의견 할 수가 없다. 핵의 부적정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예. 감사 의견 거절, 감사 의견 한정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상장 폐지가 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조심하자. 특히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 그래서 작년도 제가 연말에 최근에도 제가 고금리 상태에서 위험 회피 차원에서 이런 것들 조심하자고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앞서 이제 올해 상장 폐지는 많이는 안 되는데, 앞서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가장 상장 폐지가 많이 되는 것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4년 적자면 관리 종목, 네. 그 다음에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인데, 그 개정이 완화됐어요. 작년도에 완화제가 바뀌면서 그 적자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회계상에 고금리 상태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 보고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피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보시게 되게 되면 셀리버리가 왜 그럴 수 가능성이 위험성이 너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백화산다에서 이 내용을 했던 건데, 자본금에 비해서 자기 자본에 비해서 적자가 많은 기업들은 회계 감사 보고서 제출하기 전 현재 시점에서 3월달에 상장 폐지의 계절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 딱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셀리버리가 자본이 317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상경한 317억 적자 나면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사가 자본금이 180억이잖아요. 180억인데 180면 317억이니까 만약에 3분기 때, 4분기 때 이 정도면 바로 거래 정지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걸 예상을 했던 기업들은 미리 작년도에 4분기 때 대부분 다 전환 사채라든가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확충해 놨어요. 네. 근데 예산을 안 해놨다는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를 자본 잠식 당하지 않은 쪽으로, 아마 자본 잠식은 바로 상장 폐지니까 자본 잠식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계를 약간 비정상적으로 조작을 한 것 자체가 걸려서 회계 감사인이 의견을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아이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오늘 감사 보고 제출한 날에 거래량이 오늘 400만 주가 됐거든요. 무조건 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 보고서 제출한 오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것들이요,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내년도. 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자 나는 기업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고금리 상태에서는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오늘 또 바이오 종목도 많이 떨어졌는데, 셀레버리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거래 정지 아닌가요? 왜냐면 네. 감사부 폐지 사유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거래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근데 오늘 팔 기회를 줬던 것 같거든요. 400만 주가 거래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 보고서 제출한 날이었고, 주가 이상 거래 나왔었으면 당연히 뭐 하한가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래되면 무조건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 주식인데 내일 거래 장지 당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이거는 이제 거래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때 이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청자님. 안타깝네요. 셀리버리 감사보고서 이슈로 악재가 발생됐고 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시고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저희가 또 발빠르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지만 이 종목 일단은 잘 묻어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채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다시 거래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들어간 거니까요. 이거 쉽게 폐지는 안 될 겁니다. 또 증자해든가 자본 확정을 통해 가지고 살아날 수는 있는데 그러기를 좀 바라야지 현재로 말씀드려서. 예. 네. 이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상당히 오래 지켜봐야 될 걸립니다. 것 같아요. 예. 일단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그래도 빠르게 좀 심사가 완료가 되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기를 저희도 같이 좀 응원을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셀리버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상담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상담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 과정들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또 다른 기회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한 마음 접어두시고,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다른 수익들 저희 같이 찾아볼게요. 계속해서 운용 형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같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속보 나가고 있네요. 오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고요. 19만 1000건으로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또 한 번 내려갑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집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잠시 후에 개장이 되는 미국 시장에 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같이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텐션 끌어올려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전화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니면 지금 너무 수익을 잘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상님 오셨네요.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좋으니까요.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상담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유튜브에서 보험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두산입니다. 10만 3천원 매수하셨고 비중 5% 가지고 계시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적도 좋은 지주사라서 주가를 기대하고 매수를 했는데 많이 빠지네요. 한 6개월 정도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산 어떤가요? 예, 두산은 이제 지주회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배를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좀 지배를 하고 있죠. 두산 이제, 두산 굴삭기 회사는 이제 현대 쪽에 팔려 나갔으니까, 두산 바켓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자 회사로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 아마 한 1%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실적 좋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두산 실적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주회사 치고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 치고는 뭐 1조 5천억 정도 보면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산의 특징 자체는 다른 지주회사와 달리,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두산의 지주회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지배주주,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돼.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돼야지 회사의 주당 순자산이 증가되면서 가치가 증가되거든요. 근데 두산은 보시다시피 제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 자체가 보시다시피 지배주주 순이익이 없어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2021년도에 440억 적자, 2021년도에 340억 흑자, 그 뒤로 이게 분기단인데요. 연간단위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적자 흑자예요. 2017년도 400억, 2018년도에 1100억 적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4200억 이익 나는데 또 2020년도에 5500억 적자. 예. 그 다음에 재작년도 2021년도 2100억, 작년도에 5800억 적자. 그렇죠. 적자, 흑자, 적자. 실적이 좋지 않네요. 그러면 뭐예요? 주당 BPS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는 주당 BPS가 증가되지 않으면 지주회사의 투자 포인트 자체는 자산 가치거든요. 자산 가치가 결국은 자회사도 이익을 많이 벌면 이익 단기 수익이 지배주 수익이 증가되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데 그래서 두산에 대한 BPS는 주당 BPS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 주당 BPS가 11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도 계산해 보면 아마 9만 원도 안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올해가 지금 9만 3천 원이니까. 올해 이익 나는 거 아마. 주가가 BPS가 제자리 걸으면 주가가 안 좋죠. 이런 종목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로 나와서 올라가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이게 단기 수익이 증가돼야 되는데 올해부터 증가될 거는 전망인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엄청 높아요. 1조 원대인데 이익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가는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가치 증가. 이런 종목은 트레이딩 매매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염두에 두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로보틱스가 얼마만큼 실적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로봇 종목들이 이제 향후 성장성을 갖고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현재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상장되면 아마 시장의 주목을 받겠죠. 지금 정도 상장이 된다 한다면 가치가 올라가면서 두산도 올라갈 건데 근데 로보틱스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두산의 가치도 증가될 건데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예컨대 삼성물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에 비해서 이익이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이 주가가 이익이 가치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반영돼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로 봐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염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상장될 때 주가 파는 게 꼭지입니다. 그때 상장돼가지고 종목이 더 갈 것 같다. 로보틱스 성장성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는 시점을 고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격은 제가 시기가 중요하니까 상장되는 시점, IPO 되는 시점, 상장될 때 아니라 IPO 경쟁률이 높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도 시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가격은 정해드리지는 않을 건데 네. 일단 현재로 봐서 차트상으로 본다면 9만 원대 정도가 저점일 것 같고요. 9만 원 지지가 좀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11만 원인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시점이 중요하니까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만 보유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래쪽으로 9만 원 지지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사이에 우리 호박님 오셨고 호두빵님 오셨는데 이제는 호두빵님을 보면 붕어빵, 계란빵님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같이 좀 오셔야죠. 자, 그리고 부자대자님 잘 오셨고요. 사랑과 평안님, 한결님 모두 반갑습니다. 김정희님과 해맘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시면서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채팅창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부에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제 붕어빵님은 날이 따뜻해져서 안 오시는 것 같다고 댓글에 또 남겨주셨네요. 이제 봄에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바이앤홀딩님께서 남겨주신 인선 ENT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280원, 비중 8% 담으셨어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인선 ENT, 폐기물, 요 폐배터리 관련주 계속 내려가는데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까요? 어떨까요? 예, 인선 ENT는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이죠. 일단은 수도권 중심의 폐기물 처리 회사 쪽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폐처리 쪽도 관련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IS 동서로 인수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IS 인선 ENT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투자 전략을 제시드리면 이거 매도하세요. 이거 매도하셔가지고 IS 동서를 사세요. 모회사가 IS 동서니까 IS가 동서가 지분 한 45% 갖고 있는데 요즘 폐 배터리가 시장에서 지금 주 이슈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이 대장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네. IS 동서를 볼까요? IS 동서가 이제 인선 ENT를 인수해가지고 폐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근데 인선 ENT가 반영이 안 돼요. 가더라도 IS 동서 갑니다. IS 동서가 지금 오늘 41,000원대죠. 41,000원대 이거 사세요. 개인적으로도 폐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이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폐 배터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예산은 이제 본래 이제 울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상 복합이라든가 건설회사 쪽인데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크리트 파일이라든가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건설 경기 자체는 안 좋지만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3,400억 정도 이익이 난 회사고 폐 배터리 시장 쪽에 회사가 이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쪽에 재료를 반영이 된다 한다면 인선 ENT보다 IS 동서가 훨씬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선 ENT는 주가가 바닥권인데 이건 폐 배터리로 부각이 안 될 거예요. 가더라도 만약 폐 배터리를 보고 사셨으면 IS 동서로 교체를 하라. 현재 주가도 아마 현재 가격대 사신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빠르게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굳이 가지고 있는다 한다면 인선 ENT는 주가 비싸요. 왜냐하면 작년도식 PR이 18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모멘텀 자체는 IS 동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힌트만 하나만 주세요. IS 동서 지금 사도 괜찮아요? 네, 매수 타이밍 괜찮아요? 네, 41,000원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2차전지가 빠진다 하더라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IS 동서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인선 ENT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인선 ENT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꿀팁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하시고 인선 ENT보다는 IS 동서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도 지금 적당하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셨네요. 자, 우상향님께서 방금 TV 보다가 앵커님 오더화에 들어와서 출첵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채팅창 들어오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종목도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자,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자님께서 남겨주신 세경 하이테크 진단할게요. 매수가가 1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5% 담으셨습니다. 조금씩 사도 되겠습니까? 엄청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세경타 하이테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까요? 저는 16,800원에 사셨기 때문에 오늘 아니죠? 고점까지 안 갔죠? 예, 오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대요. 오늘 17,000원까지 가서 오늘 혹시 고점 사가지고 물리셨나 생각했는데 네. 근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주가 움직이니까 지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렇죠. 제가 IT 부품 쪽에 사야 되는 것 자체는 스마트폰 부품 쪽은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스마트 부품 관련해가지고 뭐 MC넥스라든가 옵트론텍이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종목들은 사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사더라도 폴더폰 속에서 사야 KH바텍이라든가 세경하이테크. 최근에 가장 괜찮은 것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KH바텍도 괜찮아요. 다른 스마트 부품 종목 중에서는. 그다음에 세경하이테크가 뒤늦게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이 수반점에서 울거리 달고 밀렸지만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업황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폴더폰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해요. 아무래도 예상보다 더디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해서 폴더폰 시장 쪽에 진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폴더폰 관련 종목들을 KH바텍이라든가 세경하이텍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올해보다 내후년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폴더폰 관련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경하이텍은 이게 데코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폴더폰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가 또 이제 중국 쪽에도 프리미엄급의 데코 필름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 자체도 작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21년도에 174억, 2021년도에 174억, 작년도에 80억을 좀 줄었네요. 근데 이제 올해 특히 이제 보시면 KH바텍이 실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KH바텍이 작년도에 영업이익 325억 났고 올해 448억이니까 그냥 폴더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세경하이테크가 약간 KH바텍보다 좀 더디게 진행이 좀 되는데 그래서 세경하이테크도 아마 올해 주가 수축 기준으로 해가 전망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망치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PER 기준에서 6배, 7배 정도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정 부분에 비중 5%밖에 안 되잖아요. 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늘려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21동 평균선이 지금 올라오니까 아마 14,800원, 15,000원 정도 그 선에서 아마 지지를 좀 받을 거예요. 오늘 저점이 15,5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15,000원, 2,300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물타기니까 뭐 높게 살 건 없어요.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 시청자님이 10,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못 사고 있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니까 지금 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6,800원이니까 그렇게 높게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게 많이 물린 건 아니니까 가급적 싸게 산다 한다면 15,000원 정도 아주 싸게 사게 되면 14,800원 정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이거는 2만 원 정도까지 연말에 최소한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정도 약간 상회하는 2만 1,8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경하이테크 우상향이 예상이 됩니다. 추가 매수 대응 가능하겠고요. 15,000원 인근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고 2만 원까지 쭉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준영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02325-8200번도 계속해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니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니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요즘 시장에 관심이 2차 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가니면 다른 것들은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은 더 갈까? 또 오늘 또 상당히 변동성이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2차 전지가 좀 쉬워져야지 나한테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기회가 좀 될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압도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 계속 강세입니다. 연초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에코프로였거든요. 에코프로가 11만 원대에서 거의 50만 원 가까이 육박을 했으니까 거의 한 4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3월 달 들어서 물론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있지만은 2차 전지가 압도적인 주도 쪽에 많이 이제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양극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광물자원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전고체 최근 들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 자, 상승 종목을 좀 볼까요? 얼마만큼 올랐는지. 제가 최근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좀 더 가파르게 차별적인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3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오늘 정가까지 제가 주요 종목들, 관련 종목들, 상승 종목들, 상위 종목들을 제가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오른 게, 가장 많이 오른 게 강원에너지입니다. 리튬 관련 종목이죠. 강원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레몬 관련 종목은 또 전고체 관련 종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167% 올랐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수화학도 전고체 배터리죠.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탑머트리얼즈는 또 약간 예사도 전고체 플러스 양극재 개발 관련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농화성도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많죠. 그 다음에 금양은 리튬, 콩고의 리튬 광산 투자 관련된 부분, 광물자원 관련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양극재, 자회사들 실적, 수산화투비라든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전고체 관련 자회사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CC 스틸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에 따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콘스버 신소재 알다시피 양극재.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은 이 사람은 전구체, 양극재 소재 관련 쪽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지는 최근에 LFP 배터리가 또 3월 중순부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10%, 그 다음에 삼성 SDI는 7%입니다. 결국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올라가죠. 이제 여기서 볼 것 자체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관심 쪽인데 이들 종목보다는 오히려 간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이 훨씬 많이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넣어놨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또 종목들이 주가가 왜 올라가느냐? 결국은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금리 정책에 따른 그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3월 달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 자체가 3월 초에 중국의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관련 쪽에 일시적 관심이 쏠렸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미진하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노출됐고 또 그 시점 전후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공이 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갑자기 완화적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완화적인 국면 쪽에서는 또 성장주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주가 죽어버리고 성장주 쪽으로 갑자기 쏠려버렸어요.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장 부분 자체가 결국 연준의 긴축 완화에 따른 가치주의 성장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장주라 본다 한다면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제가 바이오주는 성장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안 따라주기 때문에. 대신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도 많이 올랐고 AI 관련 종목도 많이 올라갔는데 AI라 로봇 관련 종목들은 또 저는 아직도 실적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는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가치주의 부진 속에 성장주의 독보적인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이 전개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언제까지 가느냐? 그렇죠. 우리 시장 자체는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풍선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부풀리면 한쪽이 못 갑니다. 2차 전지가 계속 가면 다시 가치주가 못 가는데 그러면 결국 가치주가 가야면 2차 전지가 죽거든요. 만약에 가치주가 방향 쏠리면 2차 전지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주가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더 생각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예. 근데 지표가 정말로 그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지표가 확인되는 기준 자체는 4월 중순입니다. 4월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3월 달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상의 불안감이 전개가 됐으니까 그 지표가 나오는 시점 자체는 3월 달 지표가 나오는 지표 자체는 4월 달이에요. 미국의 ISM 제조업이라든가 소매 판매라든가.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가치주 중심의 실적 언제 나오냐? 4월 20일부터 나옵니다. 그때 생각보다 실적이 예컨대 소재라든 산업재가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미진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 소재, 철강이라든 화학기라든 종목들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주가 갈 수가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효성 TNC가 실적이 좋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가치적으로 방향 쏠리면 성장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시점이 언제죠? 제가 보기엔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주가 주대력은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안 좋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보다 실적이 좋은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도 거의 반토막 나면서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1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지금 역사적으로 최고점입니다. 예컨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PR이 거의 60배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높아요.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제가 가기는 가는데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죠. 오늘 약간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도주가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기존에 1월 중순부터 2월달까지는 양극재가 갔는데, 앞서 보시다시피 지금 상승이 뭐예요? 전고체라든가 광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서 TCC라든가 관련 종목도, 부품 종목들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들 종목 쪽에 아직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러면 관심이 뭐냐? 그런 또 종목들 상대적으로 못 올랐고 수혜를 받는 종목. 양극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LNF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독보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PR이 지금 거의 5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60배 가까이 됐고. 근데 반면에 LNF는 27배입니다. 근데 캐파는 2025년도 가면 LNF하고 에코프로 BM이 똑같아요. 현재는 캐파가 에코프로 BM이 한 20% 정도 LNF보다 높은데, 이게 실적은 내년도까지는 20% 정도까지 에코프로 BM이 앞서가는데 2025년도 가면 오히려 현재 캐파로 봐서는 LNF가 더 캐파가 높습니다. 근데 LNF가 주가 못 가는 이유 제가 알다시피 예사가 국내에서 국내 산업자원부에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기술 개발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쪽에 미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가를 해줄 거예요. 허가를 해주면 그 갭 차이를 많이 줄이지 않겠네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LNF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또 LNF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주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또 보면 알루미늄 박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사마알루미늄이 아까 급등한 게 보이셨죠? 사마알루미늄이 상승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3만 원짜리 주식이 7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같이 상대로 싸 보이는 주식이 DI 동일입니다. 캐파는 오히려 DI 동일이 좀 클 거예요. 알루미늄 박종에. 주가 자체가 싸고. 그 다음에 요즘 앞서 LFP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 종목 중에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중에서 또 테슬라 쪽에 고효율의 자성 부품을 갖고 있는 아모 그린텍이 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회사 중에서 최근 올랐다가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PNT, 이들 종목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등한 종목 중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를 났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들인 게 아닌가 함께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종목 차별화 장세는 전개되는데 근데 내일은 저는 따라 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내일은 저는 한번 팔고 다시 조정받고 난 다음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은 좀 위험식을 다 절대 따라서 내일 아침에 아마 시가부터 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에 대부분 종목도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조정권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성장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종목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들을 통해서 이 상승의 기쁨을 같이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준현 운용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박준현 운용형의 시장을 보는 눈,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